XR 컨트롤러가 그냥 명시적으로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드림, 뭐 기어 VR, 품 VR이 어디 갔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생각하는 기능 중 하나가 새로운 인풋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풋 매니저가 있잖아요. 이 인풋 매니저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풋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에 추가됐고, 물론 아직까지는 프리뷰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식 버전은 아니고 프리뷰 버전 상태지만 컨셉은 되게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인풋 매니저에서 보시면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인풋 매니저라는 시스템은 되게 괜찮긴 해요.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괜찮긴 한데, 요즘은 컨트롤러의 종류들이, 그러니까 입력 장치 종류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 시스템으로 하나를 다 퉁치기엔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각각 이름별로 뭐 이렇게 파이어 1, 2, 뭐 발사, 점프, 마우스 X, Y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점프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버튼 뭘로 할 거냐, 뭘로 매핑할 거냐, 이거는 조이스틱 맥스2 뭐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XR 컨트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XR 컨트롤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인풋 매니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면 이 컨트롤러 중 이 버튼은 뭘로 매핑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이 조이스틱, 그러니까 조이스틱이 두 가지잖아요. 이런 패드도 있고 조이스틱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에 매핑되고 그런 게 딱 이 컨트롤러만 봐서는 되게 애매해요. 까리까리해요. 그래서 직접 일일이 눌러가면서 디버깅해서 알아보던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누가 정리해놨으면 그걸 보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좀 명시적이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은 엑시스일까요? 버튼일까요? 이건 엑시스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이긴 한데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버튼이 아니고 조이스틱처럼 취급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그냥 버튼이에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시적이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풋 시스템은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인풋 시스템을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모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보시면은 새로운 인풋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걸 플레이를 해보면은 뭐 되게 간단한 샘플이에요. 샘플 자체는 액션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쫙 길을 모았다가 발사! 예!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쓸 수 있는 이런 되게 간단한 샘플인데, 이게 지금 새로운 인풋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꺼서 봐볼게요. 일단은 새로운 인풋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세팅에 플레이어에 보시면은 인풋 시스템을 뭘로 할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올드라고 되어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인풋 시스템, 잘 알고 있던 인풋 시스템이고, 이게 새로운 인풋 시스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받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둘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값은 뭐 둘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로 강제로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플레이어 보시면은 이런 스크립트가 추가된 상태고, 이 스크립트를 보면은 바로 어떻게 썼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컨트롤러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중 보시면은 심플 컨트롤 이런 클래스를 쓰고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간단합니다. 사실 제이슨 형태의 스트링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직접 타이핑한 게 아니고 에셋을 통해서 이 제이슨으로 자동을 변환시켜 준 거예요.
그 에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에디트 에셋 눌러보면은 이런 키 매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이 무브 같은 경우는 스틱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는 뭘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할 거고, 그런 걸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 룩이라는 걸 보고 여기 버튼 눌러서 바인딩을 추가해 줍니다. 바인딩을 추가하고 패스, 그래서 엑셀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런 엑셀 컨트롤러가 그냥 명시적으로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컨트롤러인지 선택을 해서 그냥 적용 세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드림, 뭐 기어 VR, 뭐 바이브를 할 건지, 아니면 오픈 VR이 어디 갔냐? 잠깐만. 오픈 VR은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컨트롤러마다 사실 이런 버튼 값 같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풋 세팅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어 컨트롤은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직관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인풋 세팅에 보시면은 C샵 클래스를 생성을 할 건지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을 하면은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제이슨 코드들이 수동 입력한 게 아니고 저희 구성이 자동으로 코드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에선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벤트 등록 방식으로 코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 업데이트마다 뭐 get input 하거나 아니면 get access 그런 식으로 매 업데이트마다 체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벤트를 등록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파이어가 뭐 동작을 했거나 아니면 뭐 누르는 게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캔슬 됐거나 이런 식으로 매 이벤트마다 코드를 등록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드 구성도 되게 깔끔해질 수가 있고 구조도 그만큼 단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뷰 단계라서 정식 버전이 되면은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저희가 튜토리얼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니티를 라이브러리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봤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임이 되겠죠. 게임 같은 경우는 유니티 자체가 메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간혹 유니티를 그냥 서브처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몰 앱이라든가 그런 각각 여러 가지 뭐 네이티브 프로그램에서 딱 뭔가 눌렀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뭐 VR 모드가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3D 모드가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AR 모드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메인 프로그램 따로 있고 부분적으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됐지만 2019.3 버전부터는 이런 유니티를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둘 다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이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일반적인 스마트폰용 앱은 보통 네이티브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말고 이런 뭐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앱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로 만드는데 순간적으로 이때 유니티 라이브러리처럼 불러서 지금은 AR 모드로 사용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하다가 이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컵이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걸 버튼 눌러서 딱 AR 모드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니티를 그때 순간적으로 구동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처럼 구동을 해서 사용하다가 다시 네이티브 앱으로 돌아가고 이런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걸 하려면 유니티가 메인이 되고 그냥 웹뷰를 띄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반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앱이 메인이 되고 유니티를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렌더 스트림입니다. 유니티 렌더 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고요. 보신 것처럼 렌더링을 스트림 렌더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웹 RPC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뭐 PC 하나에서 렌더링 하는 거를 원격으로 여러 디바이스에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거꾸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조작한 거를 역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렌더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부 인트라넷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겁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클라우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커버 못하는데 좀 내부 인트라넷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을 보시면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깃허브를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깃허브를 통해서 직접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